논문 작성 전에 보는 선행 연구들, 다른 선행 연구들은 어떻게 구성했고, 어떤 변수들을 활용했고, 어떤 모형으로 구성했구나라는 것들을 참고만 할 수 있도록만 몇 가지만 가지고 왔습니다. 먼저 기술 수용 모형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템 또는 이템, 뱀, 그 다음에 뭐 팸, 유타우트, 아이 석세스 모델 이런 부분들이 기술 수용 모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고요. 기타적으로는 기술 환경 조직 모형이라고 EOT 또는 기대 충족 모형, 전환 의도 모형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자기 연구 모형을 구상해서 접목시켜서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참조하시면서 자기 나름대로의 모형을 구상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술 수용 모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을 수용할 때 많이 활용되고 있는 템 모델입니다. 템 모델은 정보 기술이나 어떤 요인에 의해서 수용하게 되고 이런 것들을 목적으로 인해서 개발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 기술을 사용하는 의도 이런 측면에서 모델로 혁신적인 기술을 이용자에 대한 행위 이런 것들로 그 변수들을 활용해서 진행했는데요. 지각된 유용성, 외부 변수, 지각된 사용 용이성, 태도, 수용 의도, 수용 이런 모형들로 변수들로 작성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좀 비슷해 보이지만 좀 차이가 있는데 지각된 유용성 또는 지각된 사용 용이성 이 문구들은 인지된 용이성, 인지된 유용성이라고도 문구를 활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통일된 그런 문구들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인지된 용이성은 뭐 이해하기 쉽고 익히기 쉽고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인지된 유용성은 업무를 쉽게 함, 신속한 업무 처리 이런 문구들로 활용된 거 보니까 기술, 정보 기술도 들어가 있지만 업무에 관련된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 모형이다 라는 것들을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기술 수용 모델하고 확장된 기술 수용 모델을 좀 비교해서 좀 보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사용에 대한 태도, 그냥 태도였다면 사용에 대한 태도, 수용 의도였다면 사용에 대한 행동 의도처럼 좀 구체화해서 변형된 거를 알 수 있습니다. 여기는 수용이지만 확장된 거는 시스템을 사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되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시스템적인 내용이 더 포함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치 기반 수용 모델입니다. 가치 기반 수용 모형은 새로운 IT 사용자들을 단순하게 기술을 사용하는 자가 아니라 소비자로 인식을 하면서 어, 모델을 구성하였는데요. 뱀은 이게 뱀 모형이라고 하거든요. 뱀은 소비자들이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극대화하는 거에 중점을 두는 가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고객이 느끼는 가치로 봤을 때 편익, 그 다음에 희생으로 구분해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지각된 가치로 연결해서 이거를 수용하느냐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템하고 뱀하고 구분을 한다면 템은 대상을 이제 설문지하는 대상을 조직원으로부터 개인, 그리고 뱀은 개인에게 한다, 소비자 개인에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경으로는 정통적 기술, 뭐 이메일이라든지 소프트웨어, 툴 등을 이제 사용하시는 그런 내용을 얘기한다면, 뱀은 새로운 ICT, 새로운 기술에 대한 것들을 접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이 모형을 뭐 설문을 한다든지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이 템의 특징으로는 업무 목적의 기술 사용에 대한 수용이라면
뱀은 개인의 목적에 따라 이거를 수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그러한 모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뱀 모형을 알아봤고요. 후기 수용 모델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의 후기 수용 및 지속으로 이용할 것인지, 이제 후기로 계속적으로 이용할 것인지, 뭐 이런 어, 내용으로 인해서 규명을 하는 연구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후기 수용 모델은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기대일치 이론과 같이 IT 분야의 기술 수용 모델을 토대로 해서 IT 이용객을 수용 이후에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지에 대한 좀 체계적으로 좀 파악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지각된 유용성, 기대 일치, 그다음에 만족, 그다음에 지속 사용할 것인가 라고 그러한 구조로 연구 모형을 만들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대일치 이론입니다. 기대일치 이론은 앞전 여기 나왔던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자주 활용되고 있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후기 수용 모델. 이거를 비슷하게 활용된 것이 기대 일치 이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기대 수준에 대한 일치라든지 불일치 부분, 이 부분들을 여기는 뭐 일치일치, 불일치일치 이 부분을 혼용하여서 사용할 수는 있지만 후기 수용 모델은 기대 수준에 대한 일치 개념만을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부분인가 봅니다. 여기에 후기 수용 모델은 기대 수준에 대한 일치 개념만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차이점은 후기 수용 모델은 기대 일치 이론보다 정보 시스템 그런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이용하는 요인에 더 잘 설명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통합 기술 수용 이론입니다. 주로 유타우트라고 표현하는데요. 유타우트는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그 사용자들이 이용 의도와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이론적으로 나타낸 그거를 검증하고자 만든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타우트는 주로 성과 기대나 노력 기대, 사회적 역량, 촉진 조건, 사용 의도, 그 다음에 사용 행위 이런 부분들을 모형으로 이렇게 모델을 구성하였습니다. 여기서도 특이한 점은 성이나 나이, 경험, 사용 자발성을 이 선에 다 조절 변수를 넣어서 어떻게 이 관계성에 대한 조절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검증하고자 한 것이 유타우트로 볼 수 있습니다. 유타우트와 확장된 유타우트를 좀 비교해 보면 여기서는 크게 모형 구조는 많이 바뀌진 않았지만 쾌락적 동기, 가격 효용, 습관이 추가적으로 더 들어간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조절 변수에서 약간의 이 세 개만 나이, 성별, 경험만 구분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이고, 그 다음에 요 조절 변수의 선을 이 앞부분에는 아까 전에 많았잖아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여기서부터 들어갔는데 확장된 부분은 그 밑에 부분을 좀 조절 변수들을 어디에 조절을 하고 있는지 차이를 좀 검토한 게 좀 다른 변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아이석세스 모델인데요. 이거는 기존에 있던 석세스 모형이라고 하면 점점 발전이 돼서 이제 최종적으로 수정된 정보 시스템 성공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델은 개인적 성과라든지 조직적 성과를
통합해서 이득을 좀 내고자 하는, 검증하고자 하는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스템적으로 정보 품질이나 시스템 품질, 서비스 품질을 구성해서 그 전에 있던 모형들은 시스템 품질과 정보 품질만 구분했다. 처음에 이렇게 발전이 됐고, 그 다음으로는 여기 서비스 품질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됐다면 최종적으로 수정된 부분은 서비스 품질까지 수정되고, 이 가운데 부분이 사용 의도, 사용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모형이 좀 변조된, 이제 바뀐 걸로 보이고, 또 여기는 개인 성과, 조직 성과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바로 이득으로, 이제 어떠한 성과로 비춰질 수 있는 그런 모형으로 변경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정된 정보 시스템 성공 모형도 많이 시스템적으로 활용되는 연구에 보면 많이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 환경 조직 모형인데요. TOE라고 합니다. TOE는 정보 기술을 도입하는 과정을 좀 검증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서는 환경적인 영향이 이 정보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지, 기술적 상황 또는 조직적 상황이 이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검증을 하는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기대충족 모델인데요.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거나 아니면 지속적으로 사용하시겠어요? 이거에 대한 만족은 어떠세요? 라고 의도를 좀 검증할 때 활용되는 기대충족 모델이라고 보면 되고요. 여기서 활용된 거는 지각된 유용성, 기대충족, 만족, 지속적인 사용 의도, 이런 내용들로 변수 모형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PPM 모델인데요. 전환 의도 모형입니다. 이 모형은 인간의 이동하면서 인구가 이동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그런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모델인데요. 푸시, 풀, 모링이라고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해서 독립변수로 나눠져서 이렇게 요소들로 변수를 좀 구성하였는데요. 푸시는 불만족, 후회, 실망, 원래 있던 곳으로 뭐부터 떠나게 하는 부정적인 요소, 이런 것들은 무엇인지 라고 이제 주로 사용한 게 인간의 이동 이론에 관련돼서 왜 이동을 할까, 어떤 영향을 미쳐서 이동을 할까라고 검증을 하기 위해서 만든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획적 행동 이론입니다. 계획적 행동 이론은 어떠한 행동을 할 때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어, 이게 종속으로 가면서 어떤 영향들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거에는 좀 더 세부적으로 이렇게 독립변수를 구분했다면 2007년에는 약간 행동에 대한 또는 규범에 대한, 조절에 대한 이런 좀 구체적으로 좀 명시되면서 연구를 진행했던 그런 모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이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뭐 촉진하는지, 이런 조절 변수까지 넣은 그런 모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합리적 행동 이론입니다. 합리적 행동은 태도에 대해서 주관적인 규범이나 심리적으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어떻게 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러한 변수들이 행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그런 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혁신 확산 이론입니다. 혁신 확산 이론은 새로운 아이디어나 기술이 어떻게 또는 왜 또는 어떤 속도로 개인과 조직 내에서 동작되고 혁신화되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하고자 만든 이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사회적 이념, 호환성, 복합성, 시험 가능성, 관찰 가능성,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서
모형을 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브콜 모델입니다. 이 서브콜 모델은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지각하고 있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좀 만든 연구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것은 측정 도구로는 서브콜이라는 다양한 척도를 개발한 다항목적 척도를 개발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비스의 품질을 10가지 결정 요인이 무언지 나열한 다음에 거기 나열에 따라서 97개의 문항을 좀 만들어졌고, 이걸로 반복적으로 요인 분석을 거쳐서 상호 관련성이 높은 것들을 5가지를 꼽은 게 여기에 5가지인 신뢰성, 확신성, 유형성, 공감성, 반응성을 바탕으로 해서 연구 모형을 만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를 지각하는 그런 연구를 진행하시려면 이런 서브콜 모델을 활용해서 작성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여태까지 용어풀이라든지 앞전에 말씀드렸던 예, 선행 연구들의 내용, 그 다음에 이 연구 모형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참고 문헌을 이렇게 제가 참고해서 작성했고요. 구체적으로 그 모형에 대해서 알고 싶으시다면 리스나 아니면은 스컬러에 들어가셔서 그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모형을 하나씩 쳐보면서 선행 연구들을 여러 가지를 찾다 보면 내가 생각했던 것들이 맞는지, 또는 어떻게 모형을 구성을 해야 되는지를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까지 선행 연구에 대해서, 그 다음에 선행 모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마다의 모형을 구체적으로 설명은 드리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의 연구를 어떻게 진행할 건지를 잘 고민해 보시고 그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하나씩 찾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연구의 모형을 잘 구성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논문 작성을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파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